네, 3월 29일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소식 먼저 보게 됩니까? 네, 오늘은 어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소식 그리고 또 임대차 3법과 관련한 내용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오늘은 신문 일면을 하나씩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먼저 예. 서울신문입니다. 제목부터 보시면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사진 위에 집무실을 꼭 옮기고 싶다. 그리고 예산에 협조하겠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그 아래 보면 새 정부가 임대차 3법을 개편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 다음 신문도 보시죠. 네, 다음은 동아일보인데요. 역시나 같은 사진 위에 집무실 이전을 꼭 하고 싶다. 그리고 문 대통령 협조하겠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했고요. 예. 아래에는 인수위가 임대차 3법을 포함해서 부동산 정책을 전면적으로 수술하겠다라는 내용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볼 신문은 경향신문입니다. 자, 역시나 비슷한 내용이죠. 예. 문 대통령이 집무실 이전 예산에 협조하겠다라고 했고 윤 당선인은 잘된 정책은 계승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 역시나 그 아래에는 인수위가 임대차 3법 폐지 혹은 축소하겠다라는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대부분 신문은요, 이 두 가지 주제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었는데요. 네. 일단 먼저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 먼저 보겠습니다. 예. 가장 늦었지만 가장 길었던 회동이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죠. 예.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 텐데요.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당선인 어제 만나서 역대 가장 긴 시간 동안 만났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상됐던 의제 중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만 빼고는 대부분 언급이 된 모습이고요. 예. 앞서서 본 대로 집무실 이전은 문 대통령이 검토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예. 추경이나 인사권 같은 문제에 대해서는 일부 공감하고 실무 협의를 앞으로 이어가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서울신문은 윤석열 당선인이 사면 얘기를 꺼내지 않아서 문 대통령의 체면을 세워줬고 예. 집무실 이전에 대해서는 당위성을 얻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다만 전격적인 합의가 있었던 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갈등이 재현될 수 있다고 보고 있었습니다. 예. 어제 만남이 아예 끝이 아니고 다시 만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두 신구 권력의 통합되는 모습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앞서 그 중요한 뉴스 중에 임대차 3법은 어떻게 바뀌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임대차 3법 쉽게 얘기하면 단계적으로 폐지되거나 아니면 축소될 전망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계약갱신 청구권과 관련해서는 장기적으로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는 폐지하고 전세 기간 자체를 3년으로 늘리는 개선안이 언급되고 있다고 했고요. 예. 그동안 임차인 보호에 중점을 뒀던 것과 달리 이제는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 대해서도 인센티브를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싸게 내놓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해주면 무언가 혜택을 마련해 주겠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예. 또 임대료 인상을 5%로 제한하되 여러 세제 혜택을 줬던 등록 임대 사업자 제도도 부활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특히나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소형 아파트에 대해서 적용할 방침이라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예. 신문은 이런 임대차 3법의 폐지 또는 축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예. 너무 급하게 바꾸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현재의 임대차 3법이 예민한 지역도 있고 예. 또 그렇지 않은 지역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지금 인수위가 국정과제 논의 중이니까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코로나19 관련 기사인데 거리두기가 이제 이번 주에 끝나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망이 나왔나 봐요. 새로운 거리두기. 네,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인데요. 제목부터 보면요. 내주부터 10인 그리고 12시로 완화 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인원이 8명까지고 예. 영업 제한 시간은 11시, 오후 11시까지인데요. 예. 이게 다음 달 2일, 그러니까 이번 주 토요일까지 적용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이번 주 금요일에 아마 다음 거리두기 방침이 나올 텐데요. 이 중앙일보는 정부 관계자라고 인용한 그 인물을 통해서 네. 10명 그리고 자정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라고 했고요. 예. 장차 거리두기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고 했습니다. 네. 한편 이 거리두기와 관련해서요. 인수위와 논의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이미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새 정부의 방침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이 부분도 주목됩니다.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바로 볼게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하는데 저도 신문에서 이 사진 보고 조금 우려스럽더라고요. 예, 뭐 사진만 보면 외국인가 싶을 정도로 예. 좀 낯선 모습인데요. 이게 홍대 앞에 한 거리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 거리두기에 의해서 영업시간이 종료된 후, 그러니까 새벽 1시에 가까운 때의 모습인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고요. 또 모자이크 되어 있긴 하지만 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턱에 걸치고만 있는 모습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인 건 테이크아웃 술집이 있기 때문이라는데요. 아무래도 날이 풀리다 보니까 예. 야외에 나와서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 더 많아진 것 같습니다. 네. 참 보는 사람들도 불안하게 만드는 모습인데 술을 파는 업주들도 할 말은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망하지 않으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월세를 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인데요. 마포구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방역수칙 위반으로 단속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예. 답했다고 합니다. 예. 참 이 문제를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좀 난감한 상황인데 일단 우려스러운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네, 검찰 수사 관련 기사인데 검찰이 최근에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렇죠. 그 배경을 놓고 좀 해석이 분분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 정부 관련 수사도 있고요. 또 대기업에 대한 수사도 급물살을 타고 있다. 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보통 정권 이양기라고 하면 잠시 숨고르기를 할 때가 많았는데 네. 그리고 준비 기간을 거쳐서 수사에 들어가고 뭐 이런 모습을 그동안 보여왔다면 이번에는 새 정권이 들어서기도 전에 대형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 배경으로는 역시나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이 검찰권 강화로 해석이 된다. 이런 내용들 담겨 있었습니다. 예. 실제로 윤 당선인이 당선된 뒤에 서울중앙지검은 기업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수를 2배 가까이 늘렸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예. 이 기사에서는 윤 당선인이 본격 취임하면 보다 본격적인 사정 국면이 펼쳐질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고도 했습니다.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최근에 장애인들의 이 지하철 시위 관련해서 좀 이준석 대표와 좀 공방이 있는데 관련 기사인 것 같아요. 어제 김혜지 의원이 현장에도 갔었는데 맞습니다. 기사 내용 전해주시죠. 예, 이 사진부터 보여드리면 두 가지 모두 다 같은 장면을 싣고 있는데요. 예. 어제 김혜지 의원이 시위 현장을 찾아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사진입니다. 예. 이 내용을 보면요, 한겨레 신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가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라는 내용 담겨 있는데요. 네. 이 대표가요, 김혜지 의원은 개인 자격으로 간 것이다. 나는 사과할 계획이 없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이 대표 의견에 하태경 의원도 동조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이 시위가 좀 더 품격 있고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예. 정치인의 이런 발언들에 대해서 다소 비판적인 논조로 한겨레 신문은 기사를 썼고요. 예. 반면 조선일보는 이 전장현의 25차례 시위 동안 짧게는 10여 분, 길게는 1시간 동안 지하철 운행이 지연됐다면서 시민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기사를 실었습니다. 예. 물론 마지막에는 일부 시민들이 우리의 불편은 잠시지만 장애인들이 겪어온 불편은 평생이었을 것이라면서 옹호하는 시민들의 인터뷰도 실려 있었습니다. 네, 오늘 인수위가 현장을 방문한다고 하니까 좀 갈등이 조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제목이 한지붕 두 은행이라는 제목이네요. 제목만 봐서는 기사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이게 은행과 관련된 건데요. 최근 금융 업무 보통 뭐 비대면으로 다 하시지 않습니까? 보통 스마트폰으로 하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점차 은행 지점, 점포들이 사라지는 추세인데요. 예. 한국일보에 실린 기사 내용을 보면 작년 한 해 동안 이 시중은행, 4대 시중은행이라고 불리는 은행들의 점포가 전국에서 224개 사라졌다고 합니다. 정말 뭐 빠른 속도로 사라지고 있는 건데 은행권도 비대면 거래를 강화하고 운영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여러모로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중 하나가 한지붕 두 은행인데요. 말 그대로입니다. 한 곳에 두 은행이 공동 점포를 여는 방식입니다. 경쟁하는 사이인데 같이 영업을 하는 거군요. 그렇죠. 예. 실제로 경기 용인 신봉동에는 다음 달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이 함께 들어간 공동 점포를 열기로 했다는데요. 두 은행 모두 다 지난해 이곳에 있는 점포를 폐쇄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폐쇄를 했던 거를 이제는 한 곳에 모아서 함께 하겠다라는 거고요. 예. 이런 공동 점포가 앞으로 더 늘어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움직이는 은행들이 있는 반면에 또 지점 영업을 2시간 동안 더 연장하겠다 이런 예. 은행도 있는데요. KB국민은행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문을 여는 지점을 전국에 72곳까지 늘리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보통 한 4시면 문을 닫죠. 그렇죠. 3시 반 4시. 네, 그렇습니다. 2시간을 더 늘린 겁니다.
은행의 고유 강점이라고 한다면 대면 영업이다라고 하면서 오히려 더 강화해서 다른 은행들과 차별화를 보이겠다라는 전략입니다. 예. 이런 금융권의 변화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마 뭐 여러 은행들의 움직임을 지켜보면 예. 나올 것 같습니다. 나름의 생존 전략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저도 이 기사로 많이 봤는데 어제 시상식이 좀 여러모로 좀 볼거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뭐 여러모로인데 뉴스로 아마 많이 보셨을 텐데 예. 그 윌 스미스가 크리스 록의 뺨을 때린 장면은 예. 아마 두고두고 이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영화의 한 장면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예. 이 좀 연출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예. 나왔고요. 동아일보는 근데 그보다도 윤여정 배우의 품격이라는 부분에 주목을 했는데요. 네. 윤여정 배우가 어제 나무조연상 시상자로 나서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특유의 위트 섞인 말로 박수를 이끌어내는 모습도 있었고요. 이 농아인 배우 트로이 코처에게 시상을 하면서도 수어로 축하해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고요. 예. 또 트로피를 대신 받아 들어주면서 이 코처가 수어로 수상 소감을 말할 수 있게 배려해주는 모습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그리고 윤여정 배우와 함께 또 객석에 앉아 있던 다른 배우와 감독들도 다 두 손을 반짝이는 이런 모습을 수어를 보이면서 박수를 보내주는 것도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 중에 하나였습니다. 예. 이 트로이 코처의 수상도 있었고요. 이번 아카데미는 그동안 백인 남성 중심으로 운영됐던 것에서 벗어나서 성별이나 인종, 장애 등 다양성의 문을 넓혔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기사는 스포츠 기사네요. 우리나라에 있는 신현준 배우와 많이 닮아서 유명한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입니다. 이거 그렇습니다. 내용은 어떤 기사입니까? 네, 스웨덴의 이제 뭐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겠고요. 또 오른쪽에 사진이 잘리긴 했는데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 선수입니다. 예. 이 두 선수가 함께 나온 이유는 카타르 월드컵에 갈 수 있느냐, 가지 못하느냐가 이제 내일 새벽이죠. 내일 예. 새벽에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선수 그리고 레반도프스키 선수 이렇게 두 선수의 사진이 함께 있는데요. 이 두 선수가 이제 유럽 예선 플레이오프 B조 결승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 이 두 선수 중에 이제 한 선수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팬들도 상당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선수라고 하면은 사실 소속팀에서는 뭐 굉장히 우승컵을 여러 차례 들어올린 그런 선수들인데 예. 국가대표의 무슨 경력과는 약간은 좀 인연이 없었던 그런 선수들입니다. 네. 이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선수 같은 경우는 지난 2002년과 2006년에 월드컵에 나선 바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에 다시 나서게 된다면 16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 나서게 되는 거고요. 이 폴란드의 레반도프스키 같은 경우는 뭐 개인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고 예. 또 소속팀에서도 수십 개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지만 이 폴란드 지난 러시아 월드컵 때 또 조별 예선을 통과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서름을 풀 수 있을지 주목이 됩니다. 예. 내일 새벽에 경기가 치러지니까 예. 두 선수 중에 한 선수는 웃고 한 선수는 울게 되겠죠. 예. 두 선수 나이를 보니까요. 이번에 출전하지 못하면 사실상 월드컵과는 인연이 좀 없어지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네요. 그렇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실 거의 은퇴할 시기다라고 얘기가 나왔던 것처럼 레반도프스키 선수가 88년생이고 예. 질라탄 이브라이모비치 선수가 아마 제가 알기로 여기 나온 건 81년생 41살로 나와 있네요. 정도거든요. 굉장히 뭐 예전으로 치면 노장에 해당하는 선수인데 지금도 활약은 아주 대단합니다. 네, 그렇군요. 경기가 재밌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